못드렸는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참여연대 그리고 민변 그리고 군인권센터를 비롯해서 12개의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군대 내 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행동, 군인권 공동행동이라고 부르는 단체, 그리고 억울하게 군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희생을 당한 장병 가족분들과 현역 군인을 아직도 장병으로 두고 계신 부모님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좀 나왔습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은 올해 가을 정기국회에서 군대 내 인권 보장을 위해서 지금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랫동안 요청해왔던 세 가지 법안에 대해서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조속히 심의해서 처리해 줄 것을 법사위원장님을 만나서 오늘 면담을 진행해서 심의를 촉구할 것을 요청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군대 내 인권 침해 문제는 오래된 문제였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군사법 체계를 개선하자는 요구들은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참여정부 때부터도 그런 요구들은 있어서 법안이 심의되었지만 매번 국방부에서 이것들을 가로막아 왔고, 그래서 제대로 된 군대 내 관련된 법률들을 개정하는 데 실패를 해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작년에 윤일병 사망 사건이라고 많이 국민들을 안타깝게 했던 사건이 생기면서 다시 한번 군대 내 인권 보장을 위한 군사법 제도, 그리고 군인권 옴부즈만 제도 신설 등의 국민적인 열망이 높았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 군인권 공동행동에서도 작년 12월에 청원을 한 바 있었고, 국회에도 군인권 개선과 병력문화 혁신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지난 상반기까지 활동해요. 지난 4월 30일에는 저희 시민사회단체들이 희망하는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정책 의결을 했습니다. 군사법 체계에 대한 혁신적인 개선을 의결을 한 바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국방부에서는 지난 5월 입법 예고를 하고 6월 30일에 시민들의 뜻과는 매우 미흡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국방부에서 냈던 매우 미온적인 안, 여전히 군인들이, 지휘관들이 군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런 법안에 대해서 포기할 것을 요청하고, 국회 특위에서 발의했던 그 의결 내용대로 법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요청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민변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강욱 변호사님부터 소개를 듣고, 그리고 우리 유가족분들의 말씀도 오늘 듣게 하는데 군인권센터 소장 우리 임태훈 소장님으로부터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사회들이 요청하고 있는 군사법 그리고 군인권 개선을 위한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최강욱 변호사님부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변의 최강욱 변호사입니다. 우리 사회가 군사 독재에서 벗어나 민주주의를 성취한, 민주화를 달성했다는 나라라고 인정을 받고 그걸 자랑 삼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선언적으로만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제도와 법의 정비를 통해서 그것이 정착됐을 때, 시민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와 법이 정착됐을 때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 의문사를 비롯해서 수많은 자살 사건, 사망 사고, 또 각종 인권 침해 사건들이 국민들을 놀라게 하고 한숨 짓게 한 지가 벌써 수십 년이 됐습니다. 그런 사건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또 진실이 밝혀질 수 있는 제도를 완비하는 그런 작업을 우리는 전혀 이뤄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성취되기 직전 단계에 와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관할관, 심판관 제도의 폐지, 그 다음에 군사법원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전착을 통한 그 위헌성의 지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올바른 사법 절차를 만들어내고, 또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의 군인이 민주시민으로서 차별받지 않는 제도를 구현하기 위한 이런 절차를 정비하고 마련하는데 국회가 나름의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논의가 중단되고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과거 참여정부의 야당 시절부터 군사법원의 폐지를 주장해온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그것을 이루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군대 내 인권침해 사건을 예방하고 독립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군사원부주만 제도, 즉 군인 인권보호관 제도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고 공감대를 넓혀가고 또 많은 분들이 그 의견에 동의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군인도 헌법과 국제법이 인정한 기본권의 주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또 지금 현행 군인복무규율이라는 대통령령으로 일관하면서 군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이런 위헌적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군인 인권에 관한 기본법도 속히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분들 조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에는 그 2011년 육군훈련소에서 뇌수당염으로 사망한 노호빈 훈련병 부모님들이십니다. 노호빈 훈련병 사망 이후에 입대 병사 전체에게 뇌수당염 예방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왼편에는 그 참교육 학부모회 강혜승 서울지부장이시고요. 현재 아드님이 지금 군 복무 중이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윤일병 사망 사건의 그 유가족이신 어머님과 아버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맨 왼쪽에는 그 유분난 어머님, 현재 군에 아들 입대해서 복무 중인 상황입니다. 저는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내일이 그 윤일병 사망 사건에 대한 최종 선고가 대법원에서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주범인 이 병장이 국군교도소 내에서도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28사단에서 일어난 윤일병 사건과 같은 구타 가혹행위와 성추행을 반복적으로 일삼고 있다는 것이 폭로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사실상 군의 관리 부실과 그리고 병사들을 여전히 인격체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군대 내 폭력이 반복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28사단에서도 왕노릇하던 이 병장이 국군교도소 내에서도 재판 중인 가운데도 여전히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군 당국이 사건 이후에 수많은 것을 변화시키겠다라고 외쳐온 병영문화 혁신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도 국방부 작년 병영문화 혁신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을 했지만 거기서 통과된 군인권 보호관 제도라든지 군사법원에 대한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국방부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의 제3의 윤일병 사건이 또다시 반복해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군대 내에 있는 우리 아들들이 인권이 보장받고 더 이상 이러한 인권 침해에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군인권 보호관 제도를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키고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인의 권리를 천명한 군인권법을 통과시켰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제 발언에 이어서 그 노우빈 훈련병 어머님께서 발언을 간략하게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1년 4월달에 논산훈련소에서 뇌수막염에 걸렸는데 방치한 결과로 사망에 이른 고 노우빈 훈련병의 엄마 공복순입니다. 저 일생에 있어서 저한테 시간 개념은 2011년 4월 이전이냐 이후냐로 나누어집니다. 이 이후로 제 삶은 삶이 없었고요. 모든 시간을 정지했습니다. 저는 2번의 수술을 했고요. 저희 남편은 지금 2개의 불치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뒤집어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일어나고 있죠. 옆에 계신 윤일병. 세상에 알려졌기 때문에 이건 알려진 사건이죠. 알려지지 않은 사건, 더 은폐된 사건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이렇게 세상이 뒤집어지는 엄마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군인권 보호관제를 하자고 혁신을 하자고 이렇게 했는데 국방부에서는 그 인권 보호관제를 국방부 밑에 두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라는 거 이런 국민을 알기를 바보로 하는 건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먹힐 거라고 생각해요? 잘했으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받아들여지고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해야 되는 세상이라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상황이라는 거죠. 이럴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럴 수 있는 말이 맥히고 하고 있는 세상인 거죠. 국방부는 아나무인이에요. 하고 있어요. 그게 먹혀 들어가는 세상인 건가요? 저는요, 저 같은 엄마가 정말 다시 나오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이지 군 보호관 이 옴부즈만 제도 도입돼야 되고요. 군 사법제도 폐지돼야 되고요. 정말 소중한 애들이에요. 하나의 목숨은 하나의 목숨이 아니에요. 한 아이의 목숨은요 우주입니다. 우주하고 동일해요. 제발 저와 같은 불쌍한 엄마가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윤일병 엄마 안미자입니다. 내일이 우리 승주 윤일병 사건이 대법원 선고 공판이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1년 6개월 동안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내일에 있을 재판의 결과는 우리 유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국민의 문제이며 군인권에 대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이인복, 조희대, 김창석, 박상옥 그 대법관님들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부디 하늘에 있는 우리 승주의 억울한 한이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교도소 수감 중에도 조금도 뉘우침이 없는 주범 이병장에게 감형되었던 10년을 다시 되돌려주고 싶습니다. 이번 판결이 정말 잘못될 경우에 우리 대한민국의 엄마들은 절대 아들들을 군대에 보내서는 안 됩니다. 1, 2심 재판 중에 드러났듯이 이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한 군 사법은 반드시 꼭 폐지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원하는 군인권 3법이 조속히 이루어져서 정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합니다. 예, 의변 어머님의 말씀 그리고 윤일병 어머님의 말씀처럼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 같이 요청하고 있는 군사법원의 일반 법원화를 포함해서 군 지휘관의 영향력이 영향력을 배제하는 제대로 된 일반 법원에서의 재판, 그리고 군인권 보관 제도의 신설, 그리고 군인들도 기본권의 주체라는 걸 분명히 하는 군인권 기본법의 제정,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 법사위원들이 다음 주 2일부터 시작되는 법안 심사소위에서 제대로 그리고 신속하게 다뤄질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점은 지난 4월에 군인권 개선 및 병역문화혁신 특별위원회,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이미 다 정책적으로 의결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 의결된 사항들이 국방부의 방해로 좌절되지 않기를 여기 나와 계신 우리 희생자분들, 어머님들과 아버님과 함께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이 다시 한번 요청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자회견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